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다가 또 추천 동영상을 저에게 유튜브 기능 중에 추천 동영상이라고 옆에 이렇게 뜨는 게 있죠. 그래서 우연찮게 그 클릭해서 쭉 보고 있는데 어떤 유튜버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대표적인 이렇게 하락을 주장하시거나 부동산 쪽에 폭락을 주장하시다거나 일본 쪽을 우리 대한민국이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유심히 쭉 듣는데 참 이 영상을 부동산을 제대로 잘 모르거나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모르면 저 의견에 동조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제 생각이 또 무엇인지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분이 막 얘기를 해주시면서 일본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곧 일본을 따라갈 것이며 2030년도쯤에는 아마 우리나라가 일본화가 되면서 이제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 상가를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임대를 주시는 분들이 있죠. 월세를 받으실 목적으로.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과 같이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을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린다거나 월세를 노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투자를 하던 간에 그걸 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공급은 많은데 살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폭락하고 지금 투자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일본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반드시 전세로 살든지 월세로 살든지 간에 사지는 마라.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상가용 주택 있죠. 임대를 해주는 상가로 그런 것은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댓글을 쭉 또 보니까 거의 다 찬성하는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맞습니다. 정말 그 대표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놈들은 다 투기꾼이고 XX 같은 놈들입니다. 쫙 그런 내용이 달리면서 소장님 그 대표님 말씀을 듣고 절대로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여튼 댓글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쭉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저분이 왜 저런 목적으로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중요한 것은 2030년도에 가면 우리나라가 부동산 폭락을 하게 될 것이고 상가를 사게 되면 그때 가서는 완전히 임대를 해줄 사람도 없을 거고 거리에는 장사하는 사람도 없고 거의 다 이제 온라인 샵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2030년도 여러분들 지금이 2020년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10년 동안 2020년부터 2030년 동안 우리가 10년이 남았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2030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서 30년도까지 10년이 남았는데 우리면 직장인이라면 또 저처럼 이제 자영업자라면 열심히 내가 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럼 2030년도 10년 정도에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놨을 거란 말이죠. 부동산 투자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돈으로 2030년도에 가서 그러면 그 폭락하는 부동산을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때 가서도 사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도 말고 그러면 돈만 꾸준하게 모아서 그럼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인 건지 그분 영상의 마지막에 결론이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럼 2020년대 30년도까지 10년이 남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돈만 모으고 있어야 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10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내가 그때 가서 인구가 줄어들고 그때 가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열심히 내가 10년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돈을 모은 돈으로 내가 투자도 하고 어떻게 부동산 갭 투자를 하든지 월세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간에 상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여러 가지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늘리는 노력을 그럼 10년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럼 10년간에 엄청나게 많은 기간이 남았고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고정적인 내가 현금 흐름 만들어도 되고 내 자산 규모를 늘려도 되고 고정소득, 즉 내가 지금 직장인이라면 근로로 인한 소득밖에 없는데 10년 뒤에 내가 나이가 10살이 더 먹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는 내가 아무것도 지금보다 능력도 떨어지고 회사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고 그때 가서 혹시나 50대 60대가 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도 내가
타이반, 자이반 나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그러면 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집도 사면 안 되고 상가 가격도 떨어지면 사면 안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도대체 무슨 투자를 하라는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결론도 없고 그냥 그때 가서 일본을 따라가니까 절대로 뭘 하면 안 돼. 뭐 안 돼 얘기밖에 없고 대책이 없다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동산 쪽에 뭐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공포 심리만 조장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현금만 보유하는 것이 과연 답인가요? 그럼 그때 가서 폭락하는 것을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때 가서 떨어지는 부동산을 잡아서 나중에 조금 더 회복했을 때 뭐 이렇게 팔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가서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뭔가 투자 상품이 있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는 인구수는 줄어들지만 1인, 2인 가구, 그러니까 소형 가구에 대한 가구 수는 점점 늘어난다고 보는데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뭔가 또 다른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또 다른 상품을 그들을 또 타겟으로 할 만한 뭔가 그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수요가 나올 만한 그런 부동산 상품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원룸 건물을 산다든지 또는 오피스텔 아니면 소형 아파트를 사서 이렇게 뭐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는 이런 수요는 꾸준히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인구가 줄어든다 한들 그런 수요는 저는 충분하게 미래에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그러니까 이 부동산 폭락한다거나 하락한다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조심해야 되고 투자를 해서 정말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고 신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면 과연 그분이 얘기하는 결론이 무엇인 거 아니에요? 결론. 어떤 영상을 보실 때 항상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이 어떤 문제를 나왔을 때 뭔가 문제가 있고 공포 심리만 조정해서 끝이 아니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답을 해주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방향성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이해가 가고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대안이 있겠지만 그냥 무조건 그냥 안 돼. 뭐 폭락이야. 뭐 다 죽어야 돼. 무조건 다 떨어져.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만 해서 심리적으로 그냥 공포 심리만 조장하고 아무런 거는 결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런 분들의 영상을 정말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여서 이 사람 말처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서 선별해서 폭락론자도 마찬가지고 뭐 부동산 상승론자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쪽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보시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현재 상황, 내 나이, 내 현재 직업 상태, 내 현재 연봉, 내 현재 가족들 상황, 뭐 내 아이가 몇 명인지 이 현재 상황 대비해서 내가 과연 5년 뒤,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만 내 자산을 늘리고 내가 계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게끔 이분들 말만 다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에 맞는 또 다른 투자 재테크 방법을 나만의 원칙과 방법을 내 스스로 창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재창조를 하든지 다시 뭐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만들든지 최대한 내 상황과 내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들 거는만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제가 우연찮게 이런 영상을 보면서 또 제 혼자만의 생각 2030년도에는 무조건 다 안 돼, 다 떨어져, 무조건 하면 끝이야 하는 이런 분의 영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당신의 투자법은 무엇이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건가? 그러면? 그럼 전부 다 현금만 모으고 월급만 받아서 적금만 하고 물가 상승률만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투자 방법을 계속적으로 공유하라는 그런 얘기인 건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정말 저 사람 의견이 맞는지 또 저 사람 의견이 맞는지 여러 방면으로 책도 보시고 영상도 보셔서 여러분들만의 부동산 투자 또는 재테크 투자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쭉 찍으면서 과연 내가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내가 은퇴를 하기 직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재창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